안녕하십니까, 박헌진입니다. 생명과학 쉬운 유전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제가 이번 설명회 이제 이렇게 프로모트로 생각하는 건 이제 분석이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그래서 최근 3개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유전을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 봤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각각 영역별로 이제 수능에 대한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생명과학 원의 경우에는 이제 2021학년도 이후에 거의 대부분 1등과 2등을 이렇게 놓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 많이 높다 해서 물리화학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생명지구학의 이제 선택 비중이 높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많이 다시 이제 또 선택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생명과학의 응시 비율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이런 추세.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비중 자체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즉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선택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간략한 총평입니다. 해서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가 되거나 혹은 원투 파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지구과학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선택하는 지구과학을 단순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해당 내용은 이제 물리를 베이스로 계산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포 소기관이나 영양소 분해, 즉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생명2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과 준킬러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유전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다 가계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가계도보다 DNA 상대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DNA 상대량 자체를 모르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하고 싶고요. 두 번째,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준킬러에 해당되는 용역, 그게 뭐 중간 유전이나 혹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흥분의 전도 혹은 근수축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수능 문제 이제 포지션으로는 대략 한 문제씩 포지션되고 유전 파트는 대략 한 6문제 정도 있습니다. 즉 수능 문제 총 20문제 중에서 유전 대략 6문제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근수축 2문제 총 8문제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이제 22년부터 20년까지 현재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유형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해당 이제 연도별로 가장 많이 틀렸던 즉 오답 문제인데요. 확인하시면 22년의 경우에는 핵형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DNA 상대량.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DNA 양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표 자체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자, 세 번째 20년의 경우에 가장 많이 틀렸던 것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 이제 DNA 상대량 베이스로 가계도 분석하는 거. 두 번째 이제 많이 틀렸던 유형입니다. 마찬가지 가계도 베이스로 DNA 상대량 확인한다. DNA 상대량과 핵형 확인하는 거. 또 하나 20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가계도 분석하는 내용이다. 자, 다음 22년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틀렸던 내용은 이제 유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의 전도 파트, 즉 막전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극이 전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이제 요소를 확인하는 문제. 마지막 DNA 상대량이죠. 또다시 가계도 분석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략 한 5개 정도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뽑아왔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른쪽부터 확인하시면 자, 아래쪽에 있는 핵상과 핵형 분석 혹은 DNA 상대량이 20년 기준 오답률이 가장 이제 많았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시대 이제 거듭할수록 색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핵형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또 다시 DNA 상대량도 마찬가지 이렇게 좌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베이스로 둬야 될 포지션은 고로 핵상, 핵형 분석 혹은 DNA 상대량이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특이한 건 22년에 흥분의 전도 파트 혹은 근수축이 이제 킬로로 부상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도별로 문항의 추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께서 인지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 문항에 대해서 즉 유전 파트하고 혹은
근수축 뭐 그리고 자극의 전도 파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제 인덱스 처리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두 문제, 마찬가지 두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골격근과 전도 파트의 문제다.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유전 파트의 문제인데 특히 이렇게 제가 체크했던 노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볼드 체크했는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DNA 상대량과 상대량 그래프, 상대량 그래프하고 마찬가지 DNA 상대량이다. 그래서 문제의 화두는 가계도가 아니다. 결국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서 그간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걸 매우 많이 봤고 그리고 일부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되게 새롭게 한번 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2023년부터 대략 한 21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왼쪽 보시면 이제 이들은 이제 목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운 유전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각각의 이제 유전의 목차가 존재하고 그 목차를 이렇게 문항으로 스토리텔링 하겠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내용은 우리는 이제 유전의 원리에서 염색체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그 46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 그들이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분석하는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 분석을 바탕으로 마찬가지 앞서 이야기했던 핵형 분석이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분열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 올리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염색체하고 세포 분열 파트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핵형 자체가 분열이 됐을 때 그 분열된 양을 DNA 상대량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각각 어떤 애가 어떤 애로 이렇게 세포가 분열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핵형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염색체 혹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세포 분열이 핵형과 연계가 돼야 된다. 핵형 분석 진행하고 DNA 상대량 그래프로 표현된 다음 이들을 명확하게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자면 그 핵형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대리 유전자의 이제 그쵸? DNA 상대량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이 표로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토탈 모 세포에서 딸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상대량의 차이가 생기죠. 일례로 염색체 하나가 있고 얘가 복제가 되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 하나는 이제 숫자 1을 두고 만약에 복제가 되면 몇이 되죠? 2가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잘리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싸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설명회를 진행할 때 생명과학은 혹은 유전 파트는 수학이다라고 강력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 자체 즉 서두에 봤던 앞쪽에서 봤던 이렇게 표들을 이제 믹싱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숫자의 합을 가지고 마찬가지 분석하게 하는 유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로 또다시 한번 표현되는 문제들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그 DNA 상대량을 가지고 기본 가계도로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계도 적용 이후에 이들의 질병 파트 혹은 혈액형이나 기타 등등 상염색체나 혹은 성염색체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유전학의 목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 유전 가서 그리고 유전병으로 진화되는 게 우리가 수업 진행해야 될 커다란 이제 포지션이다.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수업 시작과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확한 목적성과 그 해당 요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교재는 저희 본 교재고요. 해당 교재의 경우에는 대략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중간고사 기간,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이제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최상의 킬러 문제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맞는 문제들만 인덱스 처리해서 다 구성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거는 매주 나가는 이제 주간지 형태인 거고 그리고 뭐 직보나 혹은 추가 자료의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교재 자체가 매우 개념에 최대한 충실한 교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애널라이시스라고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자료가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차별화돼 있다. 또 하나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인덱스 처리돼서 각각의 흐름이나 유형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유전 파트는 대략 한 4강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앞주차, 그러니까 그 전주차는 이제 번외로 단원별로 이렇게 막전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막전이 이제 킬러보다도 이들의 이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번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모학교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그 문제와 저희 그렇죠 교재의 문제가 유사했다 혹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 근수축도 유사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능의 이제 형태 변형상 사실 근수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수업 영상에 대한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굳이 4가지 꽂자면, 첫 번째 DNA 상대량, 두 번째 앞서 계속 언급했던 핵형 분석이죠. 염색체의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나 또 하나 돌연변이까지 각각의 흐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업에 관련된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 수업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 중심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얼마나 어떻게 잘 이야기를 나누는지, 혹은 그들이 어느 지점까지 이해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해된 일을 많이 외치고 있고, 특히 학생들과 많이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들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 프로모터 자체는 모든 시험에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 상부 기출 베이스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고, 교재를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계속 이렇게 벌크업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의 경향이나 흐름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개념서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주가 되는 거고, 주간지는 이제 연도별 기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사랑하고 혹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클리닉 교실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양한 조교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 전공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백업 진행하고 계시고, 자, 요 아래에 있는 4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기본 문제 첫 주차에는 대략 한 15문제 시험을 시작해서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시간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풀고 혹은 정확히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수업 영상 마찬가지 이렇게 남기고 있고요. 요소별로 정리해서 추가적인 영상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 분석 진행하고 질의응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학생들 이제 통화하는 시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별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거 마찬가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 연구에서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별도 일정 이렇게 조율해서 오전 타임에 클리닉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주말 시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 진행한 내용들은 모든 내용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자, 보시면 이제 출제 가능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출제될 요소가 되게 강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되게 보시면 테스트 2주차 정답률 42%고 3주차 정답률 44%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틀렸던 문제를 분명히 다시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학생들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해결되었을 때 결국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모든 테스트의 문항 분석 진행하고 정답률 체크해서 오답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친구들, 일례로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문제 변형해서 이렇게 벌크업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한 반의 사례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 4주차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각각의 요소 중에 이제 많이 틀렸던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이 실수했던 내용들 개별적으로 다 체크하고 있고 수행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상담한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특이점이 있으면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점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저희가 시험 보고 나서 나오는 성적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도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하늘색, 여기도 하늘색, 여기 하늘색, 마찬가지로 여기 하늘색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등수 분포인 거죠. 그러니까 1등부터 대략 뭐 한 현재 50등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요 이제 등수 분포가 거의 비슷한 친구들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색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의 점수가 80점이다. 그럼 그 친구의 점수가 80점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보기 실수하거나 혹은 마킹 실수하는 케이스 많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읽기 부족한 케이스 되게 많다. 그리고 개념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히려 케어가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 빨리 케어할 수 있다라는 점 언급하고 싶고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나름 과학을 굉장히 잘했지만 고등학교 와서 이제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각각의 이제 난이도나 혹은 문항의 배열에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들을 각각 유형별로 분류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되셨죠? 자, 다음 해서 이제 뭐 설명에 간략하게 마무리하자면 저는 해당 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통합과학은 이와 같은 시간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이제 강남 쪽 이제 3구에 이제 시험의 빈도 혹은 출제 범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앞쪽에 그러니까 7월 한 10, 뭐 16일이나 뭐 9일 정도가 되겠네요. 1회 특정 소단원 내용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경우에는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은 대략 한 4회 정도 그리고 앞쪽에 자극의 전도가 포함돼서 이와 같이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해서 통합과 간략하게 보시면 화학이나 혹은 전기 파트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 학생들 선택하는 비중에 따라서 앞타임에 그러니까 전주차에 추가 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 유전인데 제가 스토리텔링 했던 흐름대로 마찬가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쪽에는 자극의 전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 생명과학 책의 경우에는 대략 한 515문제 집중할 예정인데 각 요소별로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이 7개, 15개, 7개, 7개 있다. 그리고 유전 킬러나 혹은 뭐 기출 유형 이제 문제풀이 영상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되셨죠? 해서 요일별로 이제 시간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이제 수업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 보시면 이제 여기 생명과학 있죠. 그리고 우리 세움에서 진행하는 생명과학 마찬가지 통합과학은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오전 타임은 이 모든 수업에 대한 클리닉이나 혹은 피드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보내주신다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풀이에 굉장히 집중하실 거고 저는 개념을 포커싱해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 라인 잡는지에 대해서 혹은 전체적인 커다란 줄기 흐름을 잡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 특히 방학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방학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할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